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게 됐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이동후 수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혼조세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워낙 금리 인하를 막 한다, 만다, 갑자기 인상을 하는 거냐, 갑자기 또 이런 노이즈가 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도 실제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시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제가 여쭤보고자 네. 이렇게 또 특별히 자리를 모셨는데 오늘 또 매니저님과 지금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투자인지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올해 초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지표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페드 쪽에서도 좀 오히려 매파적인 좀 발언들도 나오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파월의 의장의 발언들을 좀 보면 그래도 금리는 인하를 하는 쪽으로 기조가 전환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신중론하고 완화론이 계속 좀 이제 팽팽하게 맞서면서 그 시기가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 그리고 그다음에 CME 선물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는 시장의 금리도 일단 최소한 지금 연내 2번의 인하는 아직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ETF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그 실제로 투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고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좀 쉽게 잡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 지표의 숫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신중 의견과 완화 의견이 계속해서 맞서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더딜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변화의 추이는 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원래 6월에 첫 인하 그리고 그 이후에 2회 인하해서 총 3회 인하가 굉장히 유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횟수가 이제 연내 2회 인하 정도로 좀 바뀌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에 첫 인하가 유력했는데 그것도 좀 밀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전망이 좀 다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3회에서 2회로 줄었을 뿐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금리 인하 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저희는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작년 거의 하반기 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올해 거의 6차례, 7차례나 인하할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막 타올랐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경기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는 전망 자체가 좀 줄어들고 이런 흐름이라 괜히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금리 인하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수익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금리 수준이 작년에 이맘때 수준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 잘 없다라는 게 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관련된 발언들은 사실 여러 차례 사실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주로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저희가 CPI라고 하는 그리고 미국 이제 유명한 고용 지표죠, 실업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CE 물가 지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준비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 아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에. 이게 한동안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한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실업률입니다. 네. 보시면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에서 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떤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이제 PCE 물가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매달 말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이제 3월 29일에 발표된 이제 2월 PCE 물가 지표를 보시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은 하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그 물가 상승률이 연 2%거든요. 그래서 그 2%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숫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좀 빠른 인하이긴 하겠지만 연준이 어떤 이 금리 인하 자체를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숙제처럼 이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 이제 맞다라고 제가 이제 확 이렇게 가정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도 좀 매월 확실한 좀 일정 수준의 배당을 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이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라는 상품이 이제 매월 분배를 받으면서 이제 미국 채권에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에 예. 좀 적합한 상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또 이제 채권, ETF 이런 쪽은 좀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투자가 굉장히 이점이 크잖아요. 네. 왜 좀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채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려보면은 이제 채권은 일단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이제 돈을 저희한테 이제 꾸는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계속 이자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만기 때는 상환이 되면서 그 원금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구조의 상품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인컴을 추구할 수 있는 이자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5%를 주는 채권을 이제 샀습니다. 네. 근데 사고 나서 들고 있는 동안에 시장 금리가 좀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달 뒤에 그 같은 채권 발행한 회사에서 똑같은 동일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제는 5%가 아니라 4%만 준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5%를 주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구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채권의 만기가 짧으면 채권은 사실 금방 수일 내에 상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가격 변동폭이 사실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 변화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금리 하락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게 긴 만기를 가진 채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장기채 투자 이런 거는 사실상 그 자본 차익에 좀 투자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이 미국 장기채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24년 1월 달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종목 순매수 탑3를 보시면 1, 2, 3위가 다 미국 국채, 장기 채권에 하는 ETF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TLT라고 하는 상품, 그리고 TLTW 이런 상품들도 상위권에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베팅을 하긴 하지만 혼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채권 가격의 상승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월 배당,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컴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상품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네. 이 채권에 대한 투자 이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이제 차익 실현을 노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금리 인하를 실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이 속도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채권 들고 계신 분들 지금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겠느냐? 그건 아니다. 네. 중간중간 월배당 받아가면서 기다려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이 상품에 대해서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앞서 제가 미국에 상장된 TLT 그리고 TLTW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두 개 상품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표를 좀 보시면 이제 TLT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미국 국채 30년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시에는 이 채권 가격 상승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 채권이 주는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TLTW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옵션을 매도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채권의 가격 상승은 제한이 되지만 이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월 이 높은 배당을 좀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상품입니다. 채권보다는 좀 배당 쪽의 성향이 강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상품이 각각의 그런 장점이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자본 차익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월배당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해서 좀 상품 설계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이제 이 상품은 이제 커버드 콜 비중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끔만 설계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이제 채권 투자에 집중을 해서 금리 인하기에 채권 가격 상승에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TLT처럼 미국 장기채 듀레이션에 투자들 하고 그다음에 TLTW처럼 꾸준한 월분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게 처음에 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상품 이 이름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너무 길고 사실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딱 지금 시기에 맞춤 설계된 상품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고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을 봤을 때 대부분 가파르게 내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이 시작 또한 언제 시작할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은 명확하나 그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속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져 있는 만큼 이 마냥 채권 그 금리 하락을 기다리기만은 좀 부담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월배당도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그 차이까지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좀 혼합형 상품이 좀 필요한 현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시기적절하게 이런 상품을 좀 설계하신 거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매달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의 이제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예측된 현금 흐름 통해서 또 다른 투자로서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또 강력한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생소한 개념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뭔가요? 그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기초 자산은 이제 매수를 하고 그 기초 자산에 대한 콜 옵션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상방은 좀 맞고요. 하방은 좀 열려 있는 그런 구조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합장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 특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전략인데요.
다만 이제 대세 상승장일 경우에는 이제 상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기간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꾸준한 인컴 확보가 가능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도 이제 프리미엄만큼은 인컴을 수취해서 이제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시에는 이제 콜옵션 행사가 이상의 상승분은 좀 제한되는 그런 한계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전략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 투자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시장이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나 뭐 대세 하락장으로 좀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빠진다면 이 전략이 살짝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박스 횡보장으로 보합이 유지된다면 이 전략이 좀 이상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급격한 시장의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오를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시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생각을 했던 게 이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하방은 또 그렇게 많이 열려있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보는 시선에는 이러한 좀 전략도 적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뭔가를 팔았으니까 저희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받는 게 이제 매월 이제 꾸준한 인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제 그 프리미엄만큼은 저희가 인컴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실제 손실에서 그 프리미엄만큼은 좀 하락이 방어가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는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는 단점 그렇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서 이 전략은 좀 적합한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대세 하락장이 와도 조금 불리한 포지션인 거죠. 그렇죠. 불리합니다. 똑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말씀했던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거는 같다. 다만 언제 올지는 조금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올긴 올 거다. 근데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대세 상승장도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좀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장이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 상품이 적합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만약에 커버드 콜을 100% 전략으로만 구성된 상품이라면 어떤 횡보장을 예상하는 분들한테 적합하긴 합니다만 이 상품은 커버드 콜 전략을 한 30%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기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 확고하신 분들 중에서 속도가 조금 더딜 것 같아 라고 고민하신 분들께 그분들이 이제 그럼 내가 월배당을 좀 받아가면서 이걸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장기 채권도 이제 수익이 날 거다라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투자가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서 판단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표물이 보통 10년물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한 4.3%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한 단기적으로는 3.8에서 3.9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차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다시 4% 이상으로 한번 튈 때가 있다면 또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제가 사실 보면 볼수록 상품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한 가지 약간 좀 의아한 게 커버드 콜 이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연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해놓는 것은 저희가 타겟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게끔만 콜옵션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채권 가격의 상승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승분이 제한되는 이제 100% 커버드 콜보다는 전략과는 좀 다른 좀 하이브리드형 커버드 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매니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딱 지금 현재 시기에 되게 필요로 했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번에 설계해 주신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당장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솔직하게 들 정도로 오늘 솔직히 상품명만 봤을 때는 별로 흥미가 안 갔는데 이 설명까지 다 들어보니까
저는 꼭 그렇거든요. 제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납득이 되네요. 그만큼 오늘 설명 되게 잘해주신 것 같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검토 후에 실질적인 좀 투자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또 시기적절하게 좋은 상품 설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금리가 떨어지긴 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시기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럴 때 배당을 챙겨가면서 금리 인하 시에 장기 채권의 가격 상승까지 같이 노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채 투자라는 불확실함 속에서 월 배당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한 저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후 매니저님 모셔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또 방향성과 속도 또 그런 현 시점에서의 또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좀 조언도 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또 ETF 상품까지 같이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방향성이 내가 생각했을 때도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ETF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동우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